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철공 콘크리트부터 시작해서 구조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2021년 시험 대비해서 기사 공부하신 분들 그리고 산업기사 공부하신 분들 공통으로 똑같이 이제 진행이 되도록 하도록 할 겁니다. 그다음 기출문제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뭐 비슷한 내용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산업기사 하신 분들이라고 해서 별도로 뭐 따로 하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사나 산업기사 하신 분들은 구조는 공통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같이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나눠서 제1편 철근 콘크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2편이 철골 구조, 그리고 제3편이 일반 구조, 그리고 제4편이 구조역학입니다. 그래서 구조역학은 우리 이관석 교수님께서 별도로 우리가 촬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구조역학은 실질적으로 구조역학이 한 7문제에서 8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구조역학이. 그래서 구조역학을 보통 힘들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구조역학을 여러분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번으로 찍으셔도 돼요. 한 번으로 찍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찍기가 불안하시면 다 포기하지 마시고 몇 가지 있죠. 반력 구하는 거, 그리고 단면의 성질, 그리고 재료에 대한 성질, 그리고 부정전 구조물에서 우리 모멘트 분배법 이 정도만 하셔도 돼요. 그 정도만 하셔도 한 3개, 4개는 충분히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맞춘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또한 기출문제 똑같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답을 외워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아예 포기하실 분들은 같은 번호로 찍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만 가지고 그렇죠. 반력 구하는 거, 단면의 성질, 그리고 재료의 성질, 그리고 또 뭐죠? 우리가 모멘트 분배법에 있어서 모멘트 분배법, 부정정, 그리고 처짐과 처짐 이런 공식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것들 그런 문제들만 조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역학은 그렇게 이관석 교수님께서 설명하실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게 된 건 철공 콘크리트하고 그리고 철골 구조하고 일반 구조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 설명드릴 겁니다. 일반 구조는 그렇게 많이 출제는 안 됩니다. 한 3문제 정도,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그 다음 주로 철공 콘크리트가 대다수 이룹니다. 철공 콘크리트가 한 7문제 정도. 그렇죠? 7문제. 그리고 철골 구조가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그렇게 나온다고 출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라고 그러면 철공 콘크리트하고 철골이 거의 뭐죠? 12문제 정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12문제. 최소 10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그래서 철공 콘크리트하고 철골만 잘하셔도 과락을 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5과목 중에서 과락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과목이 뭐냐면 건축 구조하고 건축 법규입니다. 그래서 과락을 탈피만 하면 건축 구조는 과락만 탈피한다고 생각하고 공부해 주시면 기사 공부하는데 짧게 공부해서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깊게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기업을 공기업이나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구조를 조금 약간 깊게는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기사 공부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깊게 공부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공무원 공부는 어떻게 보면 기사 공부의 한 5배 정도 양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5배 더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특성화되게 공부하셔야 되지 이 기사 공부한다고 해서 공무원 공부가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초만 그냥 닦아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오늘 제1편 철공 콘크리트부터 들어갈 겁니다. 철공 콘크리트는 첫 번째 총론하고 그리고 두 번째 부재 설계를 하면 전체 설명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부재 설계죠. 근데 총론에서도 몇 가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부분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 2페이지 보시죠. 2페이지 보시면 총론이하고 그래서 기호하고 용어 성리 설명이 나옵니다. 기호 해설이하고 먼저 여러분들 기호부터 조금 알고 계셔야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기호에 보시면 단면적은 전부 다 A, 대문자 A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아래 첨자로 S라고 되어 있으면 스틸, 철근에 대한 단면적이고 C라고 되어 있으면 콘크리트 단면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점 하나 찍혀 있는 거죠. 어퍼스트로피. 점 하나 찍히면 이건 압축 철근의 단면적.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철근이라고 그러면 주로 인장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래서 인장 철근에 대해서 주로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S라고 그러면 인장철근의 단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가 있으면 우리 기초과정하면서 제가 보에 대해 설명했지만은 보라고 하면 단면을 잘랐을 때의 사각형 보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폭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죠? 높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폭이란 말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쭉 내려서서 F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소문자 F로 쓰는데 이 F가 포스, 힘입니다. 힘. 힘에 대한 단위, 뭐 강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이 작용하면 그 부재가 견딜 수 있는 값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 강도가 센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힘을 줬을 때 파괴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 그걸 우리는 강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한 정도. 그래서 강도를 나타낼 때 F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FCK라 그러면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 즉 설계 기준 압축 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FY라 그러면 Y는 항복입니다. 항복. 철근에 대해서 설계 기준 강도. 그러니까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강도는 압축 강도. 다시 콘크리트에 대한 설계 기준 강도는 압축 강도. 철근에 대한 설계 기준 강도는 뭐죠? 항복 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FY라 그러면 설계 기준 항복 강도를 얘기한다는 거. 그리고 역학을 보통 하게 되면 대문자 I라고 쓰는데요. 이 I가 단면 2차 모멘트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그거 하나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호에 보시면 위에 가서 쭉 보시면 부재의 길이는 L로 표시를 보통 많이 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모멘트 값은 M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축하중에 대한 값은 P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전단에 대한 값은 V로 보통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철근비 있죠. 인장 철근비는 콩나물 대가리처럼 생겼는데 그게 로우라고 있습니다. 로우. 그래서 인장 철근비 있고, 그 다음 위에 어퍼스토피 들어가면 압축 철근비, 그리고 로우 밑에다가 B가 있으면 밸런스, 균형 철근비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럼 이 철근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죠. 자, 철근비는 보가 이렇게 있으면 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보가 이렇게 있으면 보의 단면을 자른 거죠. 그럼 보의 단면을 자르면 부재가 이렇게 휘어져요. 이거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보를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옆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옆에 쳐다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아까 우리 한번 기초과정 때 한번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위에서부터 하중이 이렇게 작용합니다. 하중이 작용하면 부재가 휘어지거든요.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휘어진다. 휘어집니다. 그러면 어딜 기준으로 해서 이 중립축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은 압축, 아래쪽은 인장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부재가 이렇게 휘어지면 위에는 압축, 밑에는 늘어나는 인장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콘크리트라고 하는 녀석은요. 콘크리트는 시멘트, 물, 모래, 자갈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걸 뭐라 불러요? 콘크리트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콘크리트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시멘트, 물, 모래, 자갈. 시멘트, 물, 모래, 자갈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게 콘크리트입니다. 그럼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재료가 뭐죠? 잘 늘어나고 하지 못해요. 그럼 쭉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균열이 생깁니다. 금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압축, 누르는 힘에는 되게 강한데 잡아당기는 인장에 대해서는 되게 취약한 게 바로 콘크리트입니다. 그러면 부재가 이렇게 휘어지면서 위에는 이렇게 누르는 게 압축이고 잡아당긴 인장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누르는 압축이 존재하고 아래쪽에는 잡아당기는 뭐죠? 인장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위에는 압축에 대해서는 콘크리트가 강한데 밑에 인장 부분이 늘어나면 못 견디잖아요. 그럼 이거 갈라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 되겠다. 인장 측에다가 뭘 집어넣자? 인장이 되게 강한 재료, 잡아당겼을 때에 잘 늘어나면서 버티는 거, 이게 바로 철근이거든요. 그래서 인장 측에다가 이렇게 철근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근이 콘크리트를 레인포스 보강해주고 있다 해서 우리는 철근 콘크리트를 RC라고 얘기합니다. 콘크리트를 보강해주는 콘크리트.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를 앞으로 뭐라 부른다? RC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철근 콘크리트를 뭐라 부른다고요? RC. RC 이게 아니고 RC라고 얘기한다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인장 측에 들어가 있는 철근을 우리 뭐라 그래? 인장 철근이라 그러고 이게
부재가 휘어질 때 주된 힘을 받는다고 그래서 이걸 주된 힘을 받는 철근, 주철근 또는 주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된 철근 또는 주근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됐나요? 인장철근 그리고 주된 힘을 받는 철근, 주근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됐죠? 이렇게 해서 부재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하나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기억하실 게 나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나오니까 상부하고 하부가 상부는 들어가고 하부는 나오죠. 아니 상부는 들어가고 하부는 나오면 이게 끊어지잖아요. 상하가 서로 다른 힘으로 작용해서 부재를 끊으려고 하는 힘을 뭐라 부른다? 전단. 전단이 존재해서 여기가 이렇게 끊어져요. 우와 위험하죠. 그냥 놔두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끊어진 걸 막기 위해서 철근 가지고 다시 보강해 줍니다. 이렇게 묶어줘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두 개가 분리가 안 되도록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줘요. 이렇게 묶어주는 이렇게 묶어주는 철근을 이렇게 깔아줍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묶어주는 거죠. 이렇게 묶어주는 이렇게 묶어주기도 하고 여기까지 한꺼번에 둘로 감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묶어주면 이게 두 개가 분리가 안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 건 뭘 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전단력을 보강한 거죠. 전단력을 보강한 거죠. 그래서 전단력을 보강한 전단 보강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단력을 보강한 전단 보강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나요? 전단력을 보강한 전단 보강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사람 몸에 늑골 있잖아요. 원래는 말이죠. 말이 있으면 말에 이게 갈비뼈가 되는 늑골이죠. 늑골의 모양을 가지는 철근이다. 그래서 늑근 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스트럽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전단 보강근은 늑근 또는 우리가 스트럽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전단 보강근은 늑근 또는 뭐라 그런다? 스트럽. 됐죠?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죠. 됐나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러면 보에서 들어간 철근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늑근을 설치하고 주된 힘을 받는 철근, 여기에 인장철근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인장철근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되냐면 보의 폭은 보폭은 B라고 표시하고 보폭은 뭐죠? B라고 표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보폭은 B라고 표시하고 그리고 보의 높이는 전체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H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은 부재가 휘어지면 여기 균열이 생기죠. 그럼 균열이 생기면 이 아래쪽은 힘을 거의 못 받아요. 그럼 힘을 못 받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가다가 철근이 더 이상 균열이 못 가도록 막아주고 있으니까 실제로 힘을 받는 높이는 여기서부터 철근 중심까지 여기까지를 그래서 H라고 쓰지 않고 유효 깊이 D라고 얘기합니다. 그 유효 깊이 D는 압축 끝에서 연단에서부터 철근의 도심, 도형의 중심까지 거리를 D라고 한다는 거. 되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뭘 물어보면 철건비를 물어보면 인장철건비. 인장철건비를 물어보잖아요. 인장철건비는 어떻게 구한다? 인장철건비는 여기에 로라고 하죠. 인장철건비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인장철건비는 그렇죠. 여기 나오는 전체 콘크리트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분수를 물어볼 때 여러분들 비를 물어보면 뭐 때문에 하고 비잖아요. 그럼 물어볼 때 항상 물어보는 게 위에 가요. 그러면 이때 이 철근을 자 보세요. 이 철근을 잘랐을 때에 하나에 대한 면적 나오죠. 단면적. 그 단면적이 곧 뭐가 돼요? 철근의 양입니다. 다시요. 자, 이렇게 잘랐을 때 철근 하나에 대한 단면, 하나 단면이죠. 근데 그 하나에 대한 단면이 아니고 이 철근 전체에 대한 총 단면적은 곧 총 철근 양하고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철근 양이나 철근의 단면적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철근의 양, 철근의 단면적을 우리가 AS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AS라고 한다 그러면 물어보는 게 뭘 물어봤어요? 인장 철근 비를 물어봤으니까 철근이 이 콘크리트에서 들어가 있는 비가 얼마 정도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물어보는 게 위로 가야 되니까 인장 철근의 단면적, 그렇죠? 인장 철근의 단면적에다가 콘크리트 단면적, 비교하는 게 콘크리트잖아요. 콘크리트 단면적은 B하고 D로 곱하면 되죠. BD. 이게 바로 뭐죠? 인장철근비 공식입니다. 그래서 인장철근비 공식을 물어보면 뭐가 된다? 로우는 BD분의 AS가 돼요. 압축철근비를 물어보면 압축철근비는 여기에 어포스토피 하나 때리고 여기에 압축철근 양 위에다가 철근이 있으면 그렇게 들어가겠죠. 위에 철근이 들어가 있으면 압축철근 양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장철근비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BD분의 AS. 됐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인장철근의 양을 물어봤다. 인장철근 양 또는 인장철근의 단면적 같은 말이에요. 는 이거 남기고 넘어가면 로 BD 그 유명한 로바디 공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공식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기억하고 계셔야죠. 이 공식은 기억하고 계셔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될 공식에서 첫 번째 공식이 나오네요. 훈셈 공식입니다. 훈셈 공식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훈셈 공식 첫 번째. 훈셈 공식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네. 훈셈 공식 첫 번째. 그래서 훈셈 공식 첫 번째 부분 인장철근비를 구하세요 하고 물어보면 BD분의 뭐죠? AS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거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인장철근비는 BD분의 AS. 그래서 구조를 잘 하려고 하면 기호 있죠? 기호. 이런 기호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기호 뭐 외울 게 많은 거 아니에요. 몇 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기호도 중요한데 공식을 정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공식을 정리하고 그 공식에 대해서 자기 것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식 꼭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훈셈 공식 첫 번째 인장철근비는 BD분의 AS.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2페이지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세요. 2페이지에다가 하나 딱 적어 놓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2페이지에다가 하나 꼭 적어 놓기 바랍니다. 됐나요? 2페이지에다 꼭 하나 적어 놓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공부하시기가 되게 편해요. 됐죠? 자, 나중에 뒤에 가서 문제 푸는 게 실질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하고 계시면 하기가 편하니까 그거부터 먼저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압축철근비가 되든 인장철근비가 되든 이거는 나중에 꼭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하나 체크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됐죠? 그리고 만약에 뭘 물어보면 압축철근비를 물어보면 여기에 뭐가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여기 하나 찍으면 된다는 거. 여기까지 안 하더라도. 됐죠?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됐죠?
이렇게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게 훈생공식 첫 번째. 됐죠? 이렇게 하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인장철근비하고 압직철근비라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용어 정리 나오죠. 용어 정리 부분이 쭉 나오는데 용어 정리 중에서 비선형 해석이 나옵니다. 비선형 해석. 선의 형태를 가지지 않는 해석을 비선형 해석. 실제 구조물에서 큰 변형이 예상되거나 변형률의 변화가 큰 경우 또는 사용 재료의 응적 변형 관계가 선이 아닌 비선형 형태. 선형으로 가다가 이렇게 곡선으로 꺾인다든지 그런 걸 비선형이라고 그래요. 됐죠? 그 다음 단성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물이 단성체라는 가정 하에서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일차함수. 그러니까 단성은 뭐죠? 선형 해석하고 똑같은 겁니다. 선의 형태로 보는 겁니다. 비례관계. 그 개념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13번 종방향 철근 나오죠? 부재의 길이 방향으로 쭉 들어가는 거. 긴 방향이 길이 방향입니다. 길이 방향으로 들어가는 철근을 종방향 철근이라고 부르고 설계 하중에 의해서 그 단면적이 정해진 철근을 주철근, 주된 철근. 그리고 스트롭 아까 얘기했죠. 보의 주철근은 뭐죠? 둘러싸고 이에 직각되게 경사지게 배치한 복부 보강근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스트롭. 그래서 전단력이나 비틀림에 저항하도록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SI 단위 나오는데 단위는 기초과정 때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단위는 굳이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5페이지 보시죠. 5페이지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개념 해가지고 철근 콘크리트 정의가 나옵니다. 철근 콘크리트의 정의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철근 콘크리트는 RC, 그렇죠? 철근 콘크리트 RC 구조다. 그렇죠? 레인포스트 콘크리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는 RC 구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콘크리트와 철근의 재료의 장점과 단점이 나와요. 콘크리트 장점은 뭐죠? 압축력이 강하다는 거. 그 다음에 단점은 인장이 약하다는 거. 그럼 반대로 철근은 뭐죠? 인장이 강하고 압축에 약하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콘크리트는 압축에 강하지만 인장이 약하고 철근은 인장에 강하지만 압축에 약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를 같이 쓰는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를 같이 쓰니까 환상의 조합이죠. 환상의 복식조고. 그렇죠? 철근이 가지고 있는 압축의 단점을 콘크리트가 보완하고 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는 인장의 단점을 철근이 보완하니까 이것만큼 좋을 순 없다. 자, 우리 3번 보시면 가로 3번에 철근 콘크리트 성질 나오죠. 이 철근 콘크리트 성질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별표해서 하나 봐주시고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첫 번째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성립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콘크리트 속에 있는 철근은 거의 녹슬지 않아서 내구성이 좋다 돼 있죠.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시멘트, 물, 모래, 자갈이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그럼 물을 사용하잖아요. 그럼 물을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 그럼요. 물을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철근에 닿으면 부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녹슬지 않아서 내구성이 좋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물이 그냥 물이 아니에요. 그 시멘트가 물하고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서 나오는 물이 그냥 물이 아니에요. 삼다수예요. 아니, 삼다수가 아니고요. 농담이고 무슨 물이냐? 바로 뭐냐면 수산화 칼슘을 만들게 되는 물입니다. 그럼 알칼리성이라는 얘기예요. 철근이 부식되는 경우는 산에 의해서 산성에 의해서 부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알칼리성이 되면 부식이 되지 않고 막을 형성해요. 막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식된 걸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완전 환상적인 궁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콘크리트는 알칼리성이라는 걸 옆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셔야 돼요.
왜 부식이 안 되느냐 물어보면 콘크리트,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멘트죠. 시멘트가 알카리성이기 때문에 부식되지 않는다고 하나 적어 놓으셔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콘크리트 속에 있는 철근은 거의 녹슬지 않아서 내구성이 좋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두 번째가 철근과 콘크리트는 뭐가 거의 같다? 선팽장계수. 선팽장계수가 뭐냐면 재료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늘어나는 값을 개수로 나타내는 게 바로 선팽장계수입니다. 그러면 그 개수값을 거의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철근과 콘크리트가 부재로 들어가 있으면 이게 열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열을 받게 되면 재료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두 개의 개수값이 선팽장계수, 즉 열팽장계수가 뭐하면 다르면 서로 따로따로 늘어나겠죠. 근데 기가 막히게도 두 개가 뭐죠? 같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열팽장계수, 선팽장계수가 거의 같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성립이 안 되겠죠. 무슨 말이세요? 그런데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뭘 조심하셨냐면 선팽장계수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위에다가 하나 적어놓기 바랍니다. 이걸 적어놓으세요. 동그라미 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탄성계수. 탄성계수라고 적어놓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 탄성계수로. 탄성계수. 철근과 콘크리트의 탄성계수가 거의 같다. 이렇게 나와요. 조심하셔야 돼요. 탄성계수는 철근이 콘크리트에 비해서 훨씬 큽니다. 10배 이상 커요. 그래서 철근이 그러니까 탄성계수는 선팽장계수와 다른 게 뭐냐면 선팽장계수, 열팽장계수는 재료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재료가 늘어나는 값을 개수로 나타낸 거죠. 그게 바로 선팽장계수예요. 그런데 탄성계수는 그게 아니고 열이 아니고 외력의 힘, 외력의 힘에 의해서 재료를 잡아당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생기는 값이 탄성계수예요. 아, 외력의 힘에 의해서 재료가 늘어나는 값을 개수로 나타내는 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탄성계수구나. 그건 누가 크다? 철근이 훨씬 크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가 돼요?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시험 문제는 그래서 탄성계수를 집어넣어요. 뭐 대신에? 선팽장계수 대신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부분. 아시겠죠? 꼭 체크해 놓으세요. 이 부분. 자, 그래서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이 철근과 콘크리트의 뭐야 같다? 그렇죠. 선팽장계수가 거의 같다.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면 철근과 콘크리트가 뭐가 같다? 부착 강도가 비교적 뭐다? 크다. 엄청난 거죠. 콘크리트가 있는데 철근이 있는데 콘크리트 부었죠?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져요. 재료가 늘어날 거잖아. 힘을 받으면 늘어나면 같이 늘어났다. 같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부착 강도가 뭐하면 부착 강도가 약하면 이게 미끄러지겠죠. 그런데 부착 강도가 워낙 커서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너무 퍼펙트하죠. 그래서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 강도가 크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가 성립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넘겨서 우리가 6페이지에 보시면 4번에 철근 콘크리트의 장점하고 단점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본 거는 철근하고 콘크리트 각각에 대한 뭘 본 거죠? 그렇죠. 철근과 콘크리트 각각에 대해서 장점, 단점을 본 겁니다. 이제는 두 개를 합친 철근 콘크리트의 장점과 단점을 물어본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장점은 일단 오랫동안 쓸 수 있죠. 그리고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적이라는 거. 그리고 불에 대해서 견디는 내화적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철근을 깔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잖아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틀을 짜야 되는데 그 틀을 거푸집이라 그럽니다. 다시요. 그 틀을 뭐라 불러요? 거푸집. 영어로 폼이라 합니다. 우리 폼 잡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폼이라고 해요. 폼. 그러면 거푸집을 짜면 콘크리트 부어서 콘크리트가 굳으면 원하는 모양이 나오면 거푸집을 떼내면 되겠죠. 그럼 딱 그 모양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푸집 모양만 만들 수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여러 가지 자유자재롭게 만들 수 있다. 그게 장점이에요. 단점은 무거워요. 자체 중량이 너무 커요. 무거워요. 그게 하나의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가 이 철근 콘크리트는 아시겠지만 물을 쓰죠. 습식공사예요. 그럼 물을 쓰기 때문에 외부 환경이 영향을 받아서 비가 온다, 날씨가 춥다 하면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철근에 대해서 나오는데 철근의 종류는 원형 철근이 있고 뭐죠? 이형 철근이 있습니다.
원형 철근하고 이형 철근 부분에 관한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렇게 철근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게 원형 철근이고요. 이 원형 철근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가 들어가요? 그렇죠. 이걸 우리는 리브라고 얘기하고 이걸 마디라고 얘기합니다. 리브하고 마디가 들어가서 모양이 이상해진 걸 이형철근이라고 그래요. 이게 원형철근, 이형철근. 그래서 이형철근, 원형철근을 표시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원형철근은 파이 형태를 가지고 지름을 표시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면 원형철근 지름이 9mm라는 뜻이고 이형철근은 D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D10이라 그러면 이형철근 지름이 10mm다 이 뜻입니다. 이게 도면의 표시는 아무 얘기가 없으면 밀리미터예요. 아시죠? 그렇게 하나 봐주시면 되죠. 그래서 원형철근하고 이형철근을 표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강도에 대한 표시를 얘기할 때도 7페이지에 보시면 나오죠. 아 그리고 또 하나 리브하고 마디가 있으면 뭐가 좋다? 그렇죠. 콘크리트가 사이사이 들어가서 잘 안 빠져요. 부착력. 이게 들어가는 목적 중에 하나가 부착력입니다. 부착력이 높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원형철근, 이형철근 부분이 이렇게 있고 강도 표시는 SR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SR 300이라 그러면 스틸, 라운드, 원형철근의 강도가 300이라는 뜻이고 SD, 디포드, 그렇죠? 이형철근의 강도가 300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온 이 300 숫자가 나타나는 300은 뭘 얘기하는 거냐? 철근에 있어서 이 300은 설계 기준 강도, 항복 강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복 강도. 그럼 시중에 나오는 300이라는 것은 테스트했을 때 적어도 얼마는 나와야 돼요? 그럼요. 300 이상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최소 항복 강도다. 설계 기준 강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숫자가 나타낸 것은 그걸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철근의 응력 변형 곡선 나오죠. 이 곡선 자체를 가지고도 시험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철근의 응력 변형 곡선은 여기서 힘을 주면, 응력을 주면 철근이 변형이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응력 변형 곡선인데 이렇게 돼요. 곡선이 이렇게 선의 형태를 이루다가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선의 형태를 가지다 나중에 비선형이 되죠. 그럼 여기 점, 이 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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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 하나. 이 각각의 점들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점은 응력과 변형이 이게 응력이고 이게 변형입니다. 철근에 힘을 주면 변형이 생기겠죠. 그럼 응력과 변형이 비례 관계를 가지는 이 점을 우리는 비례 한도점, 비례 한계점 또는 비례 한도점이라 그래요. 됐나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 점은 여기까지가 탄성입니다. 탄성 한계점. 여기가 탄성 한계점. 그리고 이 위에는 항복하는 거죠. 가다가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꺾입니다. 이게 상위 항복점, 이게 하위 항복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에 하위 항복점이 되는 이 점을 우리는 항복 강도가 되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항복 강도점. 그리고 여기는 재료가 먼저 변형이 쭉 되고 있다가 여기서 또 힘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응력 변형도 경화 개시점. 응력 변형도 경화 개시점. 응력 변형도 경화 개시점. 경화 개시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위에는 인장 강도점. 최고점이죠. 최고점. 여기가 인장항. 최고점이 되는 이 점이 인장 강도점이에요. 인장 강도가 되는 점. 여기가 파괴점.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이 곡선의 각각 점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각각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비례한계, 단성한계, 상위 항복점, 하위 항복점, 그리고 응력 변형도 경화 개시점, 그리고 최고점이 되는 인장 강도, 그리고 파괴점. 됐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죠. 됐나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강제 항복 강도는 하위 항복점을 얘기한다 돼 있죠? 그게 바로 항복 강도. 그리고 인장 강도점이 되는 부분이 여기 최고점이 되는 거. 그리고 여기 파괴점.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죠. 됐죠? 그래서 이 항복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부분이 탄성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여기는 뭐죠? 탄성을 벗어난 소송에 대한 개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죠? 오케이. 거기까지 설명드리고 조금 쉬었다가 뒷부분 이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